예.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찮네. 별로 잘 못 보낸 것 같은데. 공부한다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을 더듬어 보면, 지금까지는, 슬라이드를 전혀 쓰지 않고 판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급나게 빨리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까지 다 기본은 다 배웠으니까 오늘은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면 빨리 진행할 것이고, 이해가 잘 안 되겠다 싶으면 한다? 예. 이번 주, 다음 주 풀로 진행을 하겠다. 이 말.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보고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부체계란 내용인데, 작부체계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올해는 뭐, 내년에는 뭐, 그러니까 단일성 작물을 심을 것이냐, 장일성 작물을 심을 것이냐. 그죠? 그리고 또, 재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비료가 한쪽에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비료를 좀 많이 더 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비료를, 화학 비료를 줄 것이냐, 아니면 콩과 작물을 심을 것이냐,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재배를 할 거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작부체계란 것이. 자, 이제 이 작부체계는 일정한 토지에서 작물의 순차적 재배 또는 조합 배일의 방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전법이란 뭐냐 하면, 과거에 화전농이 있죠. 화전농이 뭐예요? 그렇지. 과거에는 이제 모르던 시절에, 그러니까 풀, 잡초, 감목들이 많으니까 그냥 불을 질러버려.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니까 거기에 무기 성분, 양분들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작물을 또 심기에 좋았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양분이 부족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화전민 농법이라, 화전농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대전법이다. 그 다음에 이 대전법은 주곡식 대전법이라는 것이에요. 주곡은 뭐냐 하면, 주대는 뭐 벼, 콩, 밀이든 뭐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주곡 이야기 했죠. 그죠? 5대 작물, 6대 작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뭐다? 옥수수. 그 다음 벼, 밀, 감자, 보리, 콩. 여기 6대 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진도 못 나겠네, 오늘.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옥수수는 8억 3천만 톤 정도 생산된다. 전 세계에서. 벼는 6억 3천만, 밀은 6억 2천만. 근데 둘이 비슷하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죠? 감자 약 3억 2천만, 3천만 톤. 절반 정도 내려왔죠? 그 다음 콩 1억 5천만 톤 정도 그렇게 된다. 그 사이 보리가 있으니 보리가 빠졌죠. 그죠? 보리도 2억 8천만 3억 톤 정도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주곡식 대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디에 정착을 하면은 여기 내가 가장 먼저 뭔가를 재배하고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또 그냥 잡초가 나게끔 놔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글자가 나오나? 나오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안농법은 뭐냐 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작물을 계속 심다 보니까 치력이 약해져. 작물이 양분을 다 먹어버리니까 토양에 양분이 부족해. 그래서 뭘 한다? 야,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것을 휴안농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이것을 휴안농법 중에 순3포식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토지가 있으면 이걸 3등분 하는 거예요. 3등분해서 두 군데만 심고 한쪽은 쉬었다가. 그죠? 그 다음에는 쉬운 데는 또 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1, 2, 3이면 3번 쉬고, 그 다음에는 1번 쉬고, 그 다음에 2번 쉬고, 양쪽에는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씌웠다 해보는 것보다 여기다가 양분을 더 공급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해서 나온 게 과거에 콩이 있죠. 콩가 작물 알죠? 콩가는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합니다. 그래서 콩가를 심어 보니까 토양이 개량이 되더라. 양분이 더 증가하더라. 해서 뭐 한다? 거기 놔두지 말고 빈 공간에 콩가, 목초, 잡초,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럼 1, 2, 3번 씌었죠? 여기에 콩가 작물을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베어서 토양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번, 3번 재배하면 1번을 또 콩가 작물 재배하고, 그 쉬는 것 대신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계량 산포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유식은 상황에 맞게 알아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윤작 체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콩가하고 화분가, 벽과라고 해야죠. 순우리말로 하면 콩과 화분가, 또는 한자어로 하면 콩두자를 쓰니까 둑과 벽과 배화. 그래서 둑과 벽과 화분과 콩과 벽과 이렇게 돌려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작짓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부는 논 1년 2작. 지금 우리가 논에 가면 뭘 하고 있죠? 지금 논이 뭐 하고 있죠? 벼를 이양하고 있잖아. 뭐를 지금 심고 있잖아. 그죠? 벼를 이제 재배하기 위해서 뭐를 길러서 논에다가 이제 정식 옮겨 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걸 이제 이양이라 한다 했죠. 그죠? 육묘 이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벼를 수확을 언제 하냐?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작물을 동작물, 겨울작물, 그죠? 소위 장일성 작물을 재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뭐가 있다? 밀, 보리, 호밀 이런 애들을 겨울작물로 재배를 한다. 그리고 또 소독작물이라 하면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배할 수 있겠죠. 그죠? 양파, 마늘 재배하잖아. 이런 걸 또 재배를 해도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력을 높이려고 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화분과 대신에 무슨 과? 콩과. 그 한자어로 하면 둑과, 그죠? 콩과 작물을 심는다. 그럼 콩과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콩이 있겠지. 그런데 콩은 겨울에 심으면 야외에서는 어떻게 돼버려? 죽어버리죠. 콩은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여름에 재배를 해야 돼요. 그럼 그거 말고 콩가인데 겨울에 자라는 작물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운형, 혀리배치, 내로리배치, 여기 이제 살갈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학년이 되면 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남부고 상간제 이렇게 진행한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나온 얘기가 기지입니다. 기지, 전진기지, 뭐 후방기지, 뭐 포 사격하는 기지, 이 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기지는 뭐냐 하면 어떤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토양에. 그래서 여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 가지 작물을 동일 장소에 지속적으로 재배했을 때 병도 많이 걸리고 양분도 부족하고 수량도 줄어드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 그 원인이 뭐냐 해보니까 토양 그 비료 성분이 소모가 된다. 그 다음에 염류가 집적된다. 이 염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비료를 주죠. 비료를 주면 이 비료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작물 입장에서 보면 필요로 하는 성분만 지가 흡수를 해. 그 나머지 코팅 재료라든지 같이 바인딩 되어 있는 물질들이 거기 토양이 남아요. 그게 염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적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물을 대고 벼를 재배하면 이게 물에 녹아서 거의 벼에 흡수된다. 그건 벼는 뭐 수량보다는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토양 물리성의 악화. 토양 물리성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화학성하고 물리성 개념 보면 화학성은 일단 케미칼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양분이 주로 되겠죠. 물리성이라는 것은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경작을 뭐 콩이든 뭔 걸 재배를 하는데 대형 트랙터, 대형 콤바인, 대형 이항기 이런 애들이 지나다니죠. 그죠? 그럼 트래픽을 하잖아. 그죠? 운행을 한다 이 말 하면 이게 대형 기계 150마력들이 막 지나가면 다져지겠죠. 그죠? 토양이 다져지겠죠? 다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토양 내의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작물이 뿌리를 잘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상적으로 이제 경도라고 하고 또 토양 속에 이제 공급, 토양학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토양 전염병의 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 작물을 재배를 했어. 뭐 고추를 재배를 했어요. 고추를 가정하면 이제 내가 청양고추를 재배한다라고 하면 이 청양고추를 계속 여기만 재배해. 왜? 왜? 토양 면적이 적으니까. 많으면 원래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콩 심고 피워놓고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 농촌 현실은 어떠하다? 토양 면적이 작다 이 말이에요.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한 작물을 계속 재배를 해야 돼. 특히 시설 재배 있죠. 시설 재배는 돈이 투입되잖아. 시설 재배는 주로 언제 하는 거예요? 주로 겨울철 하죠. 겨울철에 추울 때 주로 하잖아. 그러면 내가 비닐하우스다, 유리온실이다, 뭐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투입비가 예를 들어서 300평,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이 들어갔다.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철제 하우스, 비닐, 그 다음에 개폐기, 그 다음 멀칭 재료, 피복재라고 하죠. 피복재료, 일명 담요, 이런 애들 해서 온도 관리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풍기하고 하면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 투입을 했는데 이걸 원래 여기 하고 내년에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하고 옮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계속 그 자리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일명 연작이라고 하죠. 그죠? 연작을 한다면. 연작하면 아까 같은 연작 장애가 나타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추만 재배 계속 하다 보니까 고추에 발생하는 뭐가 있다? 병이 있더라면 이 병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주를 하니까 다음에는 고추가 생장이 영 좀 부실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드랍되다가 그 다음에 가니까 수량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부 농약에 의존하게 된다. 그냥 농약, 농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하는 거죠. 그럼 농약, 농법 하면 지하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 오염되죠. 그 다음에 이 물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천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죠. 그럼 전체 생태계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친환경 재배를 하자. 그럼 돌려짓기를 하면 좋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 면적이 작다 이 말.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벼를 재배한다든지. 그러니까 고추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담수 재배가 안 되죠. 그러면 균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균들이 많이 서식하겠다? 공기가 있는 데서 잘 자라는 균들이 잘 자라겠죠. 그럼 세균을 보면 호기성 세균들이 많이 번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위 거꾸로 물이 담겨져 있다.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혐기 조건이라 그러죠. 혐기 상태가 되면 얘들이 뭘 한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가시오. 저위로. 그러니까 어때요? 좋겠지. 다음에 고추 재배하는데. 그러니까 고추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에 융배 이식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5월까지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가정합니다. 그러면 6월부터 언제까지? 8월까지 그냥 몸만 심어놔. 그리고 수확은 안 해도 돼. 왜? 고추를 위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잠겨져 있죠. 잠겨 있으니까 호기성균은 거의 죽겠죠. 그리고 집적되어 있던 양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벼에 의해서 흡수가 되겠죠. 염류가. 그 염류 장애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 것이 뭐다? 벼를 재배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토양 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 다음 유독물질, 그리고 잡초 번성하는 겁니다. 계속 한 가지 작물 심으면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잡초가 지속적으로 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농업직 공무원 시험 치면 이건 필수 코र्स입니다. 이건 필수로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자, 해가 적은 것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뭐 언제든지 재배하면 돼. 그러니까 계속 재배해도 돼. 그 땅에서. 그게 뭐냐? 벼, 명료, 옥수수, 수수, 조, 고구마, 삶, 담배, 무, 당근, 양파, 호박, 연, 무, 뽕나무, 미나리, 딸기, 양배추 얘들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1년 하고 휴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짓고 그 다음 콩, 시금치, 파, 쪽파, 생강. 그 다음에 한 번 짓고 2년 쉬어야 되는 거 있어요. 감자, 땅콩, 잠두, 오이. 그 다음 3년 쉬어야 되는 것은 강낭콩, 참외, 토란, 쑥갓. 그리고 5 내지 7년 휴작하는 것은 수박, 가지, 완두, 고추, 토마토, 레드클로버, 사탕무. 10년 이상 휴작해야 되는 거. 아마 인삼.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재배하면 원래는 또 재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인삼 하면 우리나라에 금산, 충남 금산이 있죠? 인삼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북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음성에 약초 시험장이 있는 데 있죠. 거기 유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려 인삼 하면 우리 조선 인삼이 유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데 지금 보면 이 돌려짓기를 잘 안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돌려짓기. 소위 이것은 돌려짓기라기보다는 휴작을 해야 되는 거죠. 쉬어야 된다. 꼭 한 번 하고 1년 쉬어야 되는 거, 2년 쉬어야 되는 거, 3년 이후에 재배해야 되는 거, 5, 7년 쉬어야 되는 거, 10년 쉬어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수박 하면 어디가 유명한가요? 전북 고창, 그 다음 광주 무등산, 경남 함안 가니까 어랭이 또 우리도 많이 하는데 잘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겠죠. 그죠? 창녕 대산. 아니, 창녕이 아니고 함안 대산. 그죠? 이런 쪽이 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노린 면적이 많아서 그러면 휴작 안 하고 계속 거기서, 휴작하고 다른 데서 재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 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돌려짓기 일부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씩 벼를 재배함으로써 아까 같은 연작장애를 없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벼가 무슨 약이다? 만병통치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수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복숭아, 무화과, 감귤, 냉두 이런 애들은 지속적으로 재배하면 기지 문제가 일어난다. 감나무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기지는 뭐 조금 일어나긴 해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사과, 포도, 자두, 그 다음 살구 이런 것은 계속 재배해도 된다. 기지 문제가 없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럼 기지 대책은 뭐냐? 윤작해라.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마라. 담수 처리하라. 벼 재배하라. 이 말이죠. 격토 및 환토를 해라. 격토는 뭐예요? 손님 격자죠. 다른 데 있는 흙을, 깨끗한 흙을 가져와서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토는 뭐냐 하면 여기 거하고 저기 거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흙을 가져오고 여기서 병든 것 다른 데 옮기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항성 품종. 그러니까 병충해라든지 이런 데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한다. 그래서 아까 수박은 기지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4학년) 수박은 기지 문제가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한다 안 한다? 5, 7년이지. 역시 4학년이 다르네. 자, 그러면 기지 현상이 발생한다 그죠?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지. 여기 봐봐. 계속 거기서 주변에서 재배하잖아 지금. 그럼 뭘 하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그냥 수박을 재배를 하면은 얘가 뿌리가 문제가 돼. 그래서 뭐 한다, 아래에는 뭘 한다? 호박을 심고 위에는 수박을 심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걸 가져오냐? 아니다는 거예요. 밑에는 수박을 심는데 먼저 심어요. 이제 육묘 상자에 심겠죠? 심어서 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요렇게 올라오겠지. 팔자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요렇게 상떡잎이 나겠지. 그럼 그걸 딱 자른다 이 말이지. 자르고 위에는 수박을 갖다가 요 상떡잎이 난 거 있지. 줄기 한 2, 3cm 해서 딱 붙여 놓는다. 그걸 뭐라고 한다? 접목이라고 한다. 접목. 이해됩니까? 그럼 접목은, 그럼 밑에는 뭐예요? 호박이죠. 호박 뿌리하고 줄기잖아. 위에는 뭐예요? 수박이죠. 그러면 뿌리가 아까 피해를 많이 받는다 했죠. 연자 문제에서.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한다? 접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가 적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안 떠올라? 응? 그렇지. 기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건 뭐예요? 접목하는 거.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대목이라 하고 위에 있는 것을 여기 있잖아. 여기 없네. 대목만 있네. 접수, 삽수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는. 그러면 이것을 사람이 이렇게 테이프로 갖고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럼 어떤 시설에서 지금 뭘 하면 로봇이 그걸 하고 있어요. 로봇이. 착 하면 커팅하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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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지나가면서 로봇이 하고 있어요. 그럼 AI 시대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전부 거의 99% 로봇이 다 해결할 거예요. 그게 미래의 농업, 거의 스마트 농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졸업생 중에 하는 사람 몇 분 있어. 그 한 분은 연 매출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한다 가정하면. 연 매출.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8억에서 10억입니다. 연 매출이. 아무도 안 놀래네. 감흥도 없고. 그러면 연 뭐 한 1000억 벌어야 여러분들이 와 할 거야?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있어요. 토양에 이제 뭐 제초제라든지 농약을 썼다, 케미칼을 많이 썼다 그러면 유독물질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어떻게 제거를 할래? 자, 하나 예를 듭니다. 자, 이제 동물이란다. 곤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렁이 있죠? 지렁이를 풀어놔면 지렁이가 이게 중금속을 흡수를 해. 흡수를 하고 똥으로 내보내는 걸 분변토라 그래요, 그 똥을. 그러면 아주 그게 구조가 일명 떼알 구조, 토양 구조 중에서 떼알 구조는 뭐냐 하면 작은 것들이 여러 개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거. 지렁이 똥 봤죠? 하여튼 소위 퍼석퍼석한 거.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죠? 볼륨이 많고 공국이 많아요. 근데 그 반대말은 호달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알처럼 하나씩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호달 구조예요. 그럼 호달 구조하고 떼알 구조를 비교해 보면은 떼알 구조가 뿌리가 숨을 잘 쉴까요? 호달 구조가 잘 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니까 숨을 잘 쉴 것 같죠? 그럼 비 오면 다져져 버려요. 근데 떼알 구조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바깥에 공극이 있는 데다가 안에 또 소공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분도 거기에 잘 접착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CC라고 지난번에 했죠. 양이온 치안 용량. 그죠? 예. 또 훨씬 높다. 그러니까 수분도 많이 홀딩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떼알 구조로 만들어주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지렁이를 다 이용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작물을 이용하면 된다. 작물 중에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비료 성분을 잘 흡수하는 게 있다. 뭐냐?
아까 비료 성분은 비워하면 된다 했죠. 미나리예요, 미나리. 여러분들 공장에서 폐수가 내려가는데 보면 그 주변에 주로 미나리가 많이 있어요. 그 미나리가 중금속이라는 걸 잘 흡수를 해요. 그러면 미나리를 여러분들 먹으려 하면 어디 미나리를 먹어야 된다? 청정한 지역에서 친환경 인정받은 미나리를 소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닌 중금속 많은데 하천변에 그런 데 가서 소위 잘라와 가지고 미나리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생으로 먹으면 더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기본 원리는 그렇다. 우리는 작물을 그렇게 이용해서 토양 속에 중금속이라든지 염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독성 물질을 제거해낼 수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토양 소독 하는데, 토양 소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네 마을에 모기가 많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하면은 뭐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어? 왜 오토바이 타고 또는 그거 뭐이고 저 요즘 차에 싣고 가면 방귀 뀌면서 가는 게 있잖아. 브르르 하며 가는 거. 화염 방사기처럼 그거 있잖아. 그건 소독약이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토양 속에 그거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살충제, 살균제를 쓰고 좁은 면적 같으면 비닐을 덮어놔 버리면 되겠죠? 아이, 그렇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군하고 나서 공간을 많이 만들죠. 흙이 이렇게 부석부석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비닐 덮어놔 놓고 거기다가 쏘면 되겠죠. 그죠? 아, 가스 상태로, 기체 상태로. 그래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를 적당한 양으로 해서 뿌리고 액으로 해서 위에서 물을 줘서 밑으로 토양 속에 20cm까지 내리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아주 잔인한 방법인데, 화염 방사기 열 떼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소위 토양을 뭐라 그러나 태워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미생물하고 다 죽이 뿌리는 거지. 그러면 그 농업 그 원칙에 맞지는 않지. 그럼 요즘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전자레인지 쓰죠? 마이크로웨이브.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을 해서 토양 10cm, 15cm까지 쫙 소독을 하는, 그러니까 종자는 다 죽이 뿌리는 거예요. 잡초 종자도. 물론 하드 시드, 갱실 종자 있죠? 딱딱한 종자. 이런 거는 잘 안 죽겠지만 웬만한 잡초 종자는 그렇게 또 죽이는 방법. 그게 하이테크닉은 아닐까? 나도 잘 몰라. 하여튼 별로 평가하고 싶질 않아. 하여튼 방법은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작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하는 농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 이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럼 녹비작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녹비작물은 뭐냐면 요즘은 이 한자어예요. 녹비란 게 풀을 녹자, 비료 비자죠, 그죠? 근데 풀을 때 비어서 비료를 이용하는 작물인데, 지금은 풋그름이란 말로, 순이란 말로 풋그름 작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질소 성분이 많아야 되겠죠, 비료를 쓰니까. 그럼 뭐가 떠오른다? 아까 했어. 자운형, 콩까지 당연히 자운형, 혈이배치, 뭐 살갈키, 그 다음 알팔파, 목초 여왕이잖아. 뿌리가 1.5m까지 내린다 했잖아. 이런 애들, 그 다음 클로버류 있죠? 이런 것들 심는 거예요. 그럼 심어 놓으면 공기 중에 78%가 질소인데 질소를 쥐가 잡아. 그래서 지가 몸체의 한 5% 정도의 질소를 갖고 있죠. 갖고 있다가 뭐 한다? 죽어야지. 지도 때 되면 죽겠지.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한다? 이게 분해가 되면서
거기에 심겨진 작물한테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비료를 이용한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우리가 호미를 겨울에 재배를 해요. 가을에 이제 심죠. 호미를 밀이라든지 보리처럼 가을에 심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주로 수확을 합니다. 봄이라고 하면 5월입니다, 주로.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바로 식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사료용으로 주로 재배를 해요. 그러면 얘가 푸를 때 베어서 소사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뭐 한다? 토양의 비료 공급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케미칼, 촌스피커, 카마, 북연구, 철망모라 우리 했죠, 그죠? 다량원수, 미량원수 했습니다. 그 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또 뭘 한다? 이게 섬유가 많아요. 섬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섬유라고 하면 섬유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거의 분해가 안 되는 게 리그닌이죠, 그죠? 그 리그닌이 축적되면 이렇게 축적돼 올라오겠지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는 거의 분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뭐 한다? 얘가 토양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토양에 공급을 많이 한다. 그럼 공급을 많이 한다는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때요? 뿌리가 숨을 잘 쉬겠지. 그러면 뿌리가 잘 뻗어나가겠지. 그럼 뿌리를 이용하는 작물에는 반드시 뭘 한다? 유기물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 결국은 섬유질 자체가 유기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녹비, 그러니까 풋그램 생산량으로 보면 300평 1000제곱미터당 혈유 배치는 1.5톤에서 3.8톤까지, 자원량은 약 2톤 내외, 호밀은 약 1톤 내외더라. 그리고 건물 중에 질소 함량을 보면 3.8% 정도, 자원량은 약 2% 정도, 호밀은 1% 정도. 그래서 총 질소 공급량을 보면 혈유 배치는 약 10kg 정도, 자원량은 약 6kg 정도, 호밀은 약 5kg 정도 이렇게 질소를 공급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중에 질소 함량을 총 질소 공급량 퍼센트로 보면 벼 재배하는데 이제 공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 필요가 없다. 자, 윤작하는 이유 앞에서 다 했고, 그 다음 혼파, 혼작, 간작, 겨우작, 주의작 이거 다 했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다 많이 줘라? 체육대회 한다고 너무 너무 무리를 한 거야? 자, 혼파는 뭐냐면 두 종류 이상의 종자 섞어가는, 혼작은 두 종류 이상의 일정 일항씩 겨우로 겨울 하나 심고 한 줄 심고 따로 이렇게 재배한다 이 얘기죠. 간작은 사이짓기라 합니다. 생육 시기가 비슷한 두 작물 동시에 같은 포장에 재배하는 거고, 겨우작은 어긋나게 포장 주위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고, 주의작은 요게 거꾸로입니다. 요건 주의작입니다. 여러분들 맞추라고 해놓은 거예요. 겨우작은 요렇게 겨우작의 요겁니다.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의 일정 일항씩 겨우로 배열해서 재배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일항 포기 사이 한정된 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 요게 이제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맞추라고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가볼까? 자, 여기 정답입니다. 혼파는 두 종류 이상의 종자를 섞어 파종하고, 혼작은 생육세기가 비슷한 두 작물 동시에 같은 포장에 재배하고, 간작은 일항 포기 사이 한정된 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 그다음 겨우작은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일정 일항씩 겨우로 배열해서 재배한다. 그 다음에 주의작은 포장 주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 요게 이제 주의작을 하나 설명을 하면,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재배하는 작물은 아주 소중해. 예를 들면 겁나게 비싸는 작물이야. 그러니까 한 포기에 10,000원 해. 한 포기에. 그럼 한 포기에 10,000원 한다고 가정하면 아주 소중하겠죠.
근데 얘들이 해충이 온다든지 뭐 하면 안 되겠지. 병에 안 걸리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까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주위에 뭘 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내가 상간지 주변에서 재배를 한다 하면은, 아니, 이런 놈들이 이게 특히 비싼 거에는, 비싼 작물에는 꼭 충이나 이게 균이나 얘들이 많이 달라들어. 그리고 설치류도 많이 오고, 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두더지, 멧돼지까지 뭐 많이 와. 새도 오고, 참새도 오겠지. 비둘기도 오고. 그래서, 그럼 얘들을 방지를 하기 위한 거로 주변에 그냥 심어놔. 울타리용으로. 못 오게 하는 거지. 그게 주의작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요걸 이제 조금 더 환기를 시키면 이런 거예요. 진짜 안에 있는 작물이 비싸다. 절대 다른 애들이 오면 안 된다. 하기 위해서 유인 작물을 심는 거예요. 유인. 뭘 유인한다 하면 이제 충이나 균들은 부드러운 작물에 많이 가겠죠. 그렇잖아. 먹기 좋은데 잘 먹잖아. 그러니까 이 논두렁이라든지 바깥에 테두리에 주위에 아주 부드러운 작물을 심고 거기다가 요소 비료를 더 많이 주는 거야. 요소는 어떤 성분이에요? 질소 성분이지. 그럼 질소 성분이 많으니까 잎색도 진하고 부드럽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먹는다고 안에 안 와. 그죠? 그래서 그는 소위 유인 작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통칭해서 뭐하다 주의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 했고, 자, 장단점 다 했고, 자, 갑니다. 자, 이 옥수수입니다, 요게. 여기 옥수수고, 그 다음 요게 뭐다? 여기 콩이죠, 그죠? 콩. 예, 콩도 겁나게 크죠, 그죠? 예, 요렇게, 요것은 작물을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요거 한 줄 심고 또 한 줄 심고 해놨죠, 그죠? 요것은 교호작. 그러니까 옥수수 한 줄, 콩 또는 두 줄 또는 석 줄 심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의작은 이 주변에 이렇게 콩을 심는 거. 벼 재배하는데 콩을 심는 거. 이것도 주의작이다.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5분간 브레이크 하고 이어서 합니다.